글로벌 선교교회 지금 출석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이명호 장로님부터 간단히 소개 인사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임 선교단체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임영호 장로이고요. 출석하는 교회는 그 다이먼바라에 위치한 글로벌 선교교회 김지승 담임 목사님 계시는 그 글로벌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성만 집사입니다. 저는 2005년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요.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명호 장로님을 만나서 같이 수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두 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선교교회가 24개의 선교 단체를 후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그러면 수임이라는 단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로는 지금 단어로는 수임이라 그래서 수영하는 거 그런 의미의 수임이지만 이게 이니셜이잖아요. 앞에 이제 약자인데 어떤 단체인지 좀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수임이라는 그 SWIM을 풀어서 하면은 Safe Water International Mission입니다. 거기에 첫자를 따서 수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이 수임이라는 단체가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먼저 장로님이 혼자서 네,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 사역을 배우러 여기저기 발로 뛰어다니신 걸로 아는데요. 그러고 2004년에 이제 정식으로 정부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평신도로서 그 교회에서 그 하고 있는 단기 사역에 많이 다녔었는데 주로 한인 교회에서 많이 가는 단기 선교는 의료 선교를 많이 갑니다. 이제 거기에 출장 많이 참석해서 가고 있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수임이 시작하는 그 사역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수임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역들이 보면은 우물 파기, 정수기 제작, 그다음에 공중 위생 교육, 야외 화장실 짓기, 자연 농업 교육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윤성만 집사님 작년 10월에 우물 선교로 멕시코 발음이 어렵습니다. 샌퀸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샌퀸틴입니다. 네, 샌퀸틴 여기 다녀오셨다고 하셨고 또 12월에는 정수기 선교를 위해서 미얀마 다녀오셨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지난 10월에 샌퀸틴을 다녀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이제 하이 미션이라는 지역이었어요. 하이 미션에서 우물을 파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 저희들이 드릴을 가지고 갔었고요. 근데 결국 사실 파지는 못했어요. 파지 못한 게 아니라 땅을 파서 깊이 내려가긴 했는데 120피트, 125피트까지 내려갔었는데 물을 만나지는 못했던 거죠. 네. 예, 물을 만나지 못했는데 정말 그 지역이 정말로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또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지역을 품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우물을 파는 중에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재미있다기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땅을 125피트까지 파고 드릴을 마지막에 이제 끌어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총 25개의 드릴 피트가 내려가 있었는데 3개인가 8개를 빼고 나서 17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드릴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 네, 보이지가 않고 그때 저희가 가져왔던 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망연자실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할 수 없다, 이제 철수하자 이랬는데
저희들이 그때 모여있던 분들이 그때 긴급히 회의를 해서 네. 낚시하는 방식으로 올려버리자. 아, 낚시하듯이. 네. 낚아서. 네. 네. 근데 지금 참 설명드리긴 되게 어려운데 정말 낚시하듯이 그걸 끌어올렸어요. 와, 예. 그래서 그게 되던가요? 사실 저는 야, 이 방법이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네. 그 낚싯대 방식으로 이 철근으로 낚싯줄을 만들고 정말 그걸 걸고 끌어올리면서도 저희들이 올라오는지를 잘 몰랐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묵직하다. 근데 저희는 땅에 걸렸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게 사실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 순간 저희들이 마치 물을 만난 것처럼 막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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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또 주시니까 네네. 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또 해결을 하게 하시네요. 네네.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TOT라고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또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술 전수죠, 장로님. 네. TOT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트레이닝 오브 트레이너. 그래 훈련 시킬 수 있는 훈련자를 트레이닝하는 그러한 그 주로 미국 내에서는 네. 국내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연중 2번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자가 많이 있어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현지인들을 또다시 훈련시킬 수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종이 또 다른 충성된 종을 만들듯이 이제 듀플리케이트 하는 그러한 그것을 벤치마크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하거든요. 네. 그 사역 그 훈련자 만드는 사역이 우리 소임의 아주 큰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큰 기둥이 되겠어요, 정말. 네. 근데 어떤 기술들을 전수를 해 주시나요? 그 현지에 가셔서. 현재 가서 어떤 기술들을 전수해 주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5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없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우물 파기, 또 물은 있는데 오염된 물을 사용하는 데에서는 정수. 그 물을 정수해서 하는 네. 정수기 만드는 것. 또 물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그 배설물이에요. 네. 사람의 배설물, 짐승들의 배설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은 다 물로 가서 물을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야외 화장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일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 보건 교육을 함으로 해서 이 모든 그 질병을 예방시키고 질병이 그 들어오는 그런 그 경로를 차단시키고 하는 그러한 교육. 그다음에 자연 농업하는 교육 이 5가지거든요. 네. 그래 이 5가지 이외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은 하지 말고 다른 사역은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우리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쪽으로만 가자 하고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여태까지 두 분 다 여러 나라를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어디 몇 군데 가보셨어요, 우리 집사님? 네, 저는 멕시코하고 미얀마를 갔었고요. 네. 지금 좀 전에 설명하셨던 그 사역이 사실 12월 미얀마 때 그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12월 미얀마 사역 때 저희가 신학교를 방문해 가지고요.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수기를 설치하고 정수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그 신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게 돼서 네. 각자의 사역지로 갔을 때 정수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미얀마에 계셨던 그 신학생 분들은 정수기 설치를 해주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물을 드시고 있으셨던 건가요?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 정수기 제작 훈련하기 전에 이제 그 사용하는 물을 샘플을 해가지고 물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런데 물이 아주 열악한 그러한 거는 아니었지만 한 30% 정도는 그 오염이 돼 있는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은 건강에 좋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수기가 그런 대로 그 신학교의 그 학생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고
건강한 상태에서 공부하고 하시고 건강한 상태로 또 개척도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물이라는 것이 가장 펀더멘탈한 그렇죠. 예. 몸에서 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일 많이 마시는 물인데요. 네. 네, 집사님. 네, 그분들이 사용하는 물은요, 저희들이 흔히 매일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에 비교하면 수돗물은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굉장히 좋은 물이고요. 그 정도군요. 네. 멕시코도 그랬었고 미얀마도 그렇고 그분들은 사용하는 물이 대부분 호수 그다음에 그 시냇물이 그분들의 주요 식수원이에요. 네. 식수원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식기도 세척하고 그다음에 몸도 씻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들을 네. 다 그렇게 호수에 있는 물, 시냇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려면 사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가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도 또 사야 되고 결국은 이제 후원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장로님 지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기적의 연속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 기적 두 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시려고 하면은 이제 저희들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때그때마다. 저희는 100% 자비량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형제나 자매들은 1년 내내 어떠한 날 어떠한 때 어디에 간다 하는 것을 공지하면은 그거를 위해서 휴가도 그쪽으로 모으고 네. 그거를 위해서 재정도 그쪽으로 모으고 해서 갔다 오고 그래요. 그래 재정이 많으면은 진짜 많은 분들을 함께 그 같이 갈 수 있을 그런 환경도 되기는 하는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형제들도 가끔 가고 싶지만 못 가는 형제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긴 하죠. 네. 정말 휴가를 좋은 데 가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그 휴가를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휴가 일주일 뭐 예. 2주일을 예. 선교를 가시는 거잖아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지금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이제 사전에 방송 전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예. 네. 맞아요. 이제는 지금 제가 그랬듯이 2002년도에 이러한 사역이 있다는 걸 알았듯이 그 모르고 있는 그 평신도들이 엄청스럽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평신도들을 깨우자. 평신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역이 이거니까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 이거를 평신도들을 깨우자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 잘 안 될 때도 좀 있긴 해요. 네. 왜 그런지는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 많이 평신도들이 많이 동참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효과로 그렇죠. 이 좋은 사역이 나갈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 방송을 또 계기로 해서 네. 또 다른 또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는 아멘. 네. 아멘. 그런 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장로님 맨 땅에 헤딩하듯이 처음에 2002년에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직접 여러 나라에 배우러 다니셨다고 하셨어요. 그 2002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어떤 교회를 섬겼었냐면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장로교회 거기에 그 섬기면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의료 선교 나갈 때 이래 그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으로 그 의료 사역하는데 쫓아갔었어요. 네. 가서 이제 환자들 명단도 적고 병원표도 나눠주고 타이레놀로 좀 나눠주고 네. 맨날 하는 그게 그거였었죠. 그러면서 그때 그 팀 멤버로 조인하신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그분이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하와이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
하와이에 계시는 분이 박훈 박사님 소아과 의사신데 네네.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의료사역을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에 가서 한다는 거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저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그분이 조인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조인해서 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어린아이들 치료해주고 약 나눠주고 또 치과에서 되시는 그 집사님도 또 치아 일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에 그 박훈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물 가지고 사역한다고 하는 이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네. 그 스토리는 좀 상당히 긴데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네. 그 거의 이제 귀국할 그 즈음새에 한 금요일 정도 됐어요. 그 갔던 팀들이 모여서 이제 하루에 그 했던 사역들을 서로 디브리핑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오늘 무엇을 느꼈고 어떠한 점이 좋았고 어떠한 점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저는 단기 선교를 어떠한 의무감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주님이 나를 그 택하시고 또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그 고마움에 이런 데를 이제 계속 가기는 했지만 그 돌아와서는 그렇게 큰 보람을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팀들이 얘기할 때 제가 제 소견을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단기 선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단기 선교가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했다 하는 어떠한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집에 돌아오면은 왜 갔지? 왜 갔지? 했습니다. 하고 그런 말이 제가 제 입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말을 거기서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잠시 침묵이 잠깐 흘렸죠. 네. 그 말은 선교지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는데 이런 게 나왔으니까 잠깐 있다가 이제 그 제 옆에 박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나도 임정로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존 홉킨스에서 예방의학을 공부했는데 의학 중에 제일 좋은 의학은 예방의학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렇지. 병 걸리기 전에 그 병 안 걸리도록 해주는 게 최고지 하는 그런 그 동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쉽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미국 선교단체를 통해서 자기가 메디컬 앰버서드 그 의사들만 모여 있는 그러한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를 통해서 선교지를 나가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단체를 만나는데 미국 어떤 선교단체를 만났는데 거기 그 단체가 물을 가지고 선교를 하다라는 거예요. 지하수를 개발하고 정수기를 만들어주고 또 공중위생 교육도 해주고 뭐 이러한 물과 관계되는 거 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데 당신이 의사로서 생각할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물 가지고 선교한다는 말이 제 귀에 깎아치면서요. 네. 저는 그냥 뿅 갔어요. 물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하지? 저는 몰랐었죠. 네. 아마 물 가지고 선교한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도. 그래 물 가지고 선교한다는 말에 저는 그게 잘 박힌 못과 같이 가슴에 와서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는 내가 이거 한다. 돌아가서는 이걸 한다 하고 돌아오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하나님하고 약속해도 잘 그 약속을 파기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하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대신 또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하면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설 때까지 이 일 하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하겠습니다. 와. 하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네. 제가 물과 관계되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교육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준 박군 박사님이 제 미끼예요. 어떡하죠? 어디에서 뭐 하죠? 하고 계속 이제 전화를 이제 하면서 그거 보채니까 네. 아마 좀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임장로님 저 라이프 포러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야외 화장실 짓는 훈련이 있대요. 또 펜사콜라 플로리다에서 그 워터 포 더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우물 파는 훈련이 있대요. 또 리빙 워터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정수기 만드는 훈련이 있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르시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이제 그 건축하는 컨트랙터 했었어요. 네, 이제 리타이어 했지만 그 온고잉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그거 있을 때마다 그냥 바로 비행기 타고 바로 가서 훈련 받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걸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단체는 한 군데서 어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문적으로 이렇게 중심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23년 거의 한 해 동안 왔다 갔다 가면서 이제 훈련 받고 교육 받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만난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네. 예,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막 하여튼 입만 벌렸어요. 그래도 한 20-3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 박사님한테 우리 지금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박사님 오셔서 대표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초청을 했어요. 네. 초청을 했는데 박사님 말씀이 당신은 지금 메디컬 엠버서드에서도 이렇게 그 돕고 있고 또 거리적으로 하와이인데 이쪽까지 오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임정로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제가 대표로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2004년에 예, 그래서 2004년에 네. 이제 사람 모이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이제 추수할 곡식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제 사명자신데 물 사명자신데 예. 네, 우리 집사님도 이제 함께 한 배를 타셨어요. 이사님이시고 이제 대표로 맡고 계신데 앞으로 2023년 수임 사역에 대해서 방향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이 방송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임장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물을 가지고 하는 선교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선교단체 저런 선교단체를 다니시면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초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이 선교의 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거를 굉장히 활용을 해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네. 저도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에 열심히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멕시코와 미얀마로 이제 선교를 다녀왔고요.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물 선교, 정수기 선교 교육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 교육이 5월과 9월에 잡혀 있어요. 5월과 9월에 많은 분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보다 좋은 선교의 툴이 없어요. 저희들이 물이 필요한 곳에는 꼭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함께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선교 툴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청취하시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네. 연락처 하나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714에 401-9789이고요. 우리 집사님 전화번호가 323에 574-0600입니다. 네, 우리 윤성만 집사님 연락처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네. 지역번호 323-574-0606
0600입니다. 0600. 네네. 네, 0600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문의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장로님, 네,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짧게 남겨주세요. 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다 못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급한 것은 뭐냐면은 미국 내의 훈련 사역입니다. 훈련자를 많이 생산해 놔야 선교지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우리 훈련하는 그 날짜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 레이버 데이 위켄드 2박 3일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칼렌더에다가 마크해 놓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전화해 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메모리얼 데이 위크엔드랑 레이버 데이 위켄드. 네, 레이버 데이 위크엔드에 훈련 사역이 있네요.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 예, 많이 주세요. 네. 네, 오늘 두 분 정말 귀한 걸음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간증 나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